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2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 이사감사 대입원 공부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 사업 단계별로 추진위원장, 조합장, 임대위원이 심의 의결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재가 지금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면 밑에 이렇게 강의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란의 6강을 보면 조합장 이사감사 대의원 공부방이라고 나오니까 이 안에다가 PDF 파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로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초기부터 진행하여 종료하려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해산, 청산 시까지 많은 사업 단계를 거쳐야만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조합총회나 또는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나 의결을 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주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바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그리고 조합장, 임원, 대의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사업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심의 또는 의결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제가 쭉 설명드릴 텐데요. 이 정비사업 진행 과정은 법령 해설집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펼쳐져가 있습니다. 펼쳐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표가 여기입니다. 이 표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25년 6월 3일까지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6월 4일부터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6월 3일까지는 정비기본계획, 이 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창립총회,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안에도 협력업체 선정하지만 주로 본격적으로 시공자, 협력업체 선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그리고 이 두 개의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리고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체결하고 이주 및 착공, 순서는 이주 및 착공한 다음에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자꾸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바로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체결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준공인가, 해산, 청산으로 이제 사업이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2025년 6월 3일까지인데 6월 4일부터 이 부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6월 4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합 방식으로 갈 때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의 구성 승인이 정비계획 결정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와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미처 안 된 상태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이제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죠. 저는 이 변경된 것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법적 단체성이 인정돼서 정비업체 선정을 해서 자금을 빌린다든지 아니 외부로부터 어떤 좀 객관적으로 주체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걸 두 개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각 사업별 단계별로 해가지고 심의 의결 사항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번 강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부터는 또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위 구성 승인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 승인이 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단계별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또 진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책자로 나갈 건데 이거는 일단 PDF 파일로 제가 홈페이지에 넣어 놓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이 되고 나면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했던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금 집행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도 안 받고서 니네들이 네 마음대로 돈을 쓰느냐 하는데 전 제가 보기엔 준비위원회 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셔요. 무슨 추진위원장 그래도 그래도 좀 나은데 준비위원장? 저 어디 지가 해먹으려고 어디 고생하는구만. 이렇게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하는 이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초석을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디딤돌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위원회 했던 업무, 수행, 그리고 자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돈을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고생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이 됐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승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추진위원회에서 모르겠다. 니네들은 니네들 한 거고 우린 관계없다. 이래버리면 준비위원회 단계 헛고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해가지고 남 주는 일이 생긴 거죠. 이런 거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기수행 업무하고 자금 집행을 추인하는 결의를 꼭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들이 어느 거는 인정해 주고 어느 거는 인정 안 될지 먼저 의사결정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진위원회도 금방 조합 설립인가로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1년, 2년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추진위원회 연간 예산을 수립해야만 됩니다. 이래야만 추진위원장도 월급을 주고 추진위 사무실 임대료든지 각종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회의비 그 다음에 추진위원 단계에서는 총회를 이름을 뭐라 붙이죠? 주민총회입니다. 주민총회에 개최할 때 그 들은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예산을 수립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연간 예산안을 수립하는 게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이죠.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대표다. 아니면 내가 정비사업 부장 출신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추진위원장이 혼자 이끌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돈 아끼자고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정 안 했다. 사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반드시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제 설계자입니다. 설계자는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 또는 정비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기 전에 6월 4일 이후에 추진위부터 먼저 됐다면 정비계획 수립 위해서도 설계자가 필요해요. 설계 파트는 설계자가 어느 정도 짜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계자 선정을 먼저 하는데 이 설계자 선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용이 추진 단계부터 조합 설립 해산 청산시까지 보통은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나면 업무가 끝나고 혹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선정을 보통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설계자 선정을 해놓고 나서도 제대로 업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목표는 조합 설립 인가로 가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으려면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추정분담금 산정
감정평가업자가 필요한데 이때 감정평가업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하는 감정평가업자하고는 다릅니다. 업무가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정분담금 산정 감정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선정해야 되고 용역비는 얼마 주느냐. 그러면 보통 이때의 경우에 추정분담금 산정은 탁상으로 보통 뽑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얼마 안 주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품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 회사에서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뒤에 새롭게 선정하는 진짜백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때 자기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추정분담금 산정 감정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괜찮은 업체를 뽑아보고 영 하는 게 시원치 않다. 그러면 나중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감정평가 선정할 때는 다른 데를 뽑으면 되는 것이고 또 감정평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때 잘 보여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계속해서 뽑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추진의 구성 승인을 2015년 6월 4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할관청에서 뭐 해주겠지?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만 빠르게 되고 만약에 우리는 정말로 못하겠다. 관할관청에 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계속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업체 등 필요한 협력업체가 있으면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문변호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추진 단계에서 보통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이 자문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뭐 벌써 그렇게 많이 자문변호사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냥 하십시오. 라고 하면 믿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산으로 가지 않고 외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추진위 단계에서도 돈을 쓰고 피평하고 빌리는 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세무회계사를 추진위 단계에서 협력업체로 선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총회 상정하는 안건이 별도로 생길 때는 어떻습니까? 추진위원들이 이거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해야죠. 난 모르겠다. 그냥 가가 손만 들고 회의비나 타먹겠다. 그러면 그만두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감사 또는 위원이 어떤 경우에 그 복을 선임이 된다든지 연임이 필요할 경우에 의결해야 되는데 위원장 감사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보통 선임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관해서 되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있는 워밍업 단체예요. 준비단체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그때 창립총회 때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 추진단계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조합 정관, 업무규정 등 초안을 작성해서 그거를 보내주면 정비업체 주도 작성하죠. 추진위원장과 추진이 보고 이게 맞는지 수정할 게 없는지 검토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 선출해야죠. 어떻습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입후보하는 공고도 다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이 창립총회에서 하게 되는 그 상정 안건도 검토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회 할 게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나 못하겠다. 나는 가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내가 추진위원회 한다고 써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할 바에야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이런 거 잘 모르고 회의 같은 거 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소유자들이 믿고서 대표자로서 추진위원을 뽑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직 추진이 설립이 안 됐거나 추진이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우왕좌왕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를 제가 올려드리는 이 강의안을 출력하셔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래가지고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당연히 조합의 연간 예산안, 사업비, 운영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보통 총회책자에 보면 연 단위로 예산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올라온 대로 검토했다가 나중에 이건 무슨 돈이냐, 이건 무슨 돈이냐 물어보면 조합장이 이것도 물으면 안 되죠. 조합장은 어느 항목을 묻더라도 이 돈은 이래서 이렇게 짠 겁니다. 이 돈은 이래서 짠 겁니다. 이 돈은 이래서 짠 겁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시고 이사도 대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사가 심의하고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야만 총회 상정되는데 뭐 정비업체에서 짜오고 뭐 대의원들은 이사가 검토했을 테니까 또 통과. 그 다음에 이사는 정비업체에서 왔으니까 통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별도로 조합 예산안을 보는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안 각 항목별로 이 항목은 이렇습니다. 이 항목은 이렇습니다. 이 항목은 이랬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찾으셔가지고 예산안에 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협력업체를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가 뭐죠? 시공자입니다. 시공사라고 하는 게죠.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추진 단계에서 안 뽑았을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다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진 단계 뽑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시까지로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연구 범위를 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추진 단계에서부터 해산 청산을 못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법을 바꿔서라도 추진 단계에서 뽑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해상 청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인 변호사 안 했다면 한다든지 아니면 추진 단계 써보니까 시원찮더라. 변호사 얼마든지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도 자르셔도 돼요. 예, 이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그 다음 법무사, 세무사, 도시계획 업체, 정비계획을 만약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업체, 친환경 인정업체 등 건축심의를 먼저 하기 위한 각종 협력업체를 어떤 업체를 뽑고 배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사님들이 심의하고 대의원에서 의결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안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 건축심의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동 배치라든지 평형대를 어디다 배치할 건지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어느 평형대를 많이 넣을지 아니면 평형대를 다 섞어서 넣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지 내 내부 또는 외부 교통동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요 내동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총회 의결사항에 건축심의안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반드시 총회 의결사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사님들, 대의원들이 신경을 쓰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심의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해서 필요한 업체들이 있어요.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설계업체, 소방설계업체, 문화재 지표조사업체. 문화재 나오면 큰일 납니다. 공사가 한 1, 2년 서버려요. 그 다음에 지상물 조사업체, 성면조사, 사전조사가 있고 본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안전평가 업체,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 업체, 사전재해 영향평가 업체,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 산출업체, 임대주택 가격 산출업체, 국공유지 양도협의업체, 범죄 예방 이주관리업체 등등 많아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을 다 언제 뽑아야 되고 어떻게 뽑아야 될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별도의 강의로 따로 드리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사들이 심의했다. 아니면 대의원들이 그냥 심의했으니까 조합원들은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경향이 대부분이니까 조합원들 보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하고 대의원들은
제 강연을 따로 들으셔서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하고 정비계획 변경된 대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게 좋겠다. 안 했다. 이것도 이사심의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고 필요한 경우는 총회에서 경면사항이 아닌 경우는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개정할 필요일 때 개정안도 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임원대의원 보궐선거나 재선출한다거나 연임한다든지 다 임기가 있죠. 대의원만 임기가 없습니다. 저는 대의원도 임기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러한 진행 절차 하려면 선관위 구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후보 절차도 진행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이사 대의원들이 다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위에도 조합총회 상정 안건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목표니까 사업시행계획안이 작성이 되면 정비계획하고 건축심의 내용을 기초로 해 수립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정비업체가 금방 사업시행계획 인가 검토를 만들어 와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청이 선정해야 되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달라면 이것 또한 두세 달 걸립니다. 두세 달.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라고 난 다음에 해줍시오 하면 이게 절차가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재개발업체는 구청이 2군데 이상, 재건축업체는 조합 1군데, 이제 구청이 1군데. 이렇게 아니면 지방 같으면 시청에서 1군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업체는 미리 해주시라고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조합장, 이사감사, 대의원, 그 다음에 전단계인 추진위원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반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또 다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이제 올라갈 것이고 일단 밑에 있는 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 강좌가 1강부터 쭉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6강자에 대한 책이 나오시면 한꺼번에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것도 동영상 강의 수료증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